항공기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로 해당 여객기의 출발 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되면서 다른 여객기 2편도 결항됐습니다. 비상문을 연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좀 많이 답답하셨나요? 네. 왜 그렇게 여셨는지.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입원 수속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착륙 직전에 비상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승객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전부터 위험 징후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C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지하철 공사 터널 붕괴 사고와 공법부터 위험 징후까지 여러모로 비슷한데요. 13년 전 사고 현장의 시공사도 포스코 E&C의 전신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25m 깊이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땅 밑에 있던 상수도관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왕길동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아래 지하철 공사 터널 천장이 붕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땅 꺼짐이 발생하기 직전 노동자 20여 명은 갑자기 먼지가 날리고 흙이 떨어지는 등 터널 붕괴 징후가 나타나 긴급 대피했습니다. 허용된 토합 내지 수압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설계가 됐거나 시공이 됐기 때문에 터널 천장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일주일 전 공사 현장엔 토사가 떨어졌고 사흘 전부터 누수량도 많아졌지만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나흘 전 붕괴 사고가 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시공사는 포스코 E&C, 사명만 바뀐 같은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사고 전날 터널을 받치는 콘크리트 기둥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공사는 붕괴 위험은 없을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사고 4시간 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권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작업은 계속됐고 사고가 난 겁니다. 인천과 광명 두 공사 모두 공법도 같았습니다. 견고한 집안에 적합한 낮은 공법입니다. 그러나 인천 땅 꺼짐 사고 이후 원인 분석에선 집안이 불량한 구간이라 압력을 버티는 구조물인 인버트를 형성하는 게 필요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 역시 2년 전 감사원이 집안 불량과 인버트 설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3년 간격을 두고 같은 공법, 같은 시공사에 위험 징후가 사전에 감지됐는데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시행사는 사고 구간에 인버트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 E&C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하청업체 노동자 12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규명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일주기인데요.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4년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7시간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문건명을 적시하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7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대통령이 보고는 제때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은 7시간 동안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은 봉인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참사 조사위는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 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을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일지와 상황 보고서 원본, 청와대와 해경 간의 한라인 녹취록, 여러 부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팩스 보고서 사본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봉인 해제되지 못한 단서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보고를 받았을까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지시를 했을까요?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정보 공개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행적을 권한대행이 묻어버린 전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나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도 보면은 정치적 목적의 자기 보호 목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악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 단체는 다음 주 중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부 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